이 구내염은 혈관이 막힌 시간이 길어질수록, 즉 피가 못 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산도가 높아지면 산의 이 산화작용이 조직을 녹여버려요. 이게 바로 이제 염증 인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염증이 생기는 게 노랗게 곪아가지고 거기가 따갑고 쓰리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는 게 결국은 강산의 산화작용이 조직 세포를 녹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증세다. 근데 이제 산도가 높으면 조직을 녹이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산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겠죠. 근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또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또 염증이 생기면 염증이 쉽게 치료가 안 되고 염증이 또 자꾸 이렇게 커지고 이게 악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이라서 흐르는 피가 맑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피가 막히면 강산까지는 잘 안 올라가요. 대부분 중산 정도에서 이렇게 멈추거든요. 근데 흐르는 피가 오염된 상태에서 흐르는 피가 이미 산도가 높은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혈관이 막혀버리면 그 부위만 산도가 월등하게 높아져요. 그러면 그 높아진 강산의 산화작용이 입 안에 있는 여러 조직들을 이제 산화작용이 녹여버리면 처음에는 물집, 수포처럼 생기고 거기에 이제 염증균이 자리 잡아서 세력을 키우면 거기가 이제 누런 고름이 생기고 따갑고 헐고 좀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은 아주 이제 고통스럽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편도 쪽에 목구멍 쪽에도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혀에서 혀 밑에서 잇몸 어느 부분에도 피의 유속이 느려서 산도가 높은 곳에서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응급처치라고 하는 거는 부분적으로 피의 유속, 그러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고인물은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그러니까 산도가 높은 곳은 피의 유속이 느린 곳이고 피의 유속이 느린 곳은 어혈을 빼서 피의 유속을 빠르게 해주면 그게 흐르는 물이나 마찬가지죠. 이게 피가 도는 순간 산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강산의 산화작용이 세포를 녹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으로 보면 통증이 오면 어때요? 진통제를 써서 마취를 해서 통증을 안 느낄 수도 있어요. 또 염증균이 들어오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제를 써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쓰면 쓸수록 어때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더 망가뜨리잖아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방법은 강산이 원인 물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혈액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부터 강산이 되는 일은 없어요. 처음에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인산 수치가 올라가고 이때 바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흐르는 피가 맑게 해주면 혈액 속에 피가 맑아진 만큼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만성 피로가 올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이때도 신장과 현대 기존의 학문에서는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킨다는 학문은 아예 없어요. 그냥 노력은 하지만요. 그렇지만 이제 이 심천생리학은 신장과 간은 어때요? 비교적 회복이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신장에서 오는 병, 간에서 오는 병, 심장에서 오는 병은 비교적 치료 효능이 아주 빨리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제 왜 그러냐고 하면 사혈점 자체가 신장, 간, 심장하면 사혈점이 어때요? 8번, 5번, 30번이죠. 근데 이 위치는 비교적 어혈이 잘 나와요.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혈이 안 나오면 효과를 못 보지만 어혈만 나온다고 하면 효과가 아주 빠르거든요. 근데 이제 얼굴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세수를 하면 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비교적 어혈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우선 이렇게 힘들면 한 3일 간격으로 한 5회에서 10회까지 빼는 거는 피부적 안 올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빼도 당장 그 고통은 모면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만 고쳐놓으면 우선은 낫는데 한 3년이나 5년 지나면 틀림없이 재발합니다. 그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막힌 혈관을 뚫어놔도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지는 걸 차단을 안 해버리면 새로운 어혈이 만들어져서 다시 그 자리를 또 막히면 또 원위 치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 중에서는 한번 치료가 되면 적어도 10년, 20년은 재발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 이때까지 치료를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안녕하세요. 벌써 또 한 주가 돌아왔네요. 하루가 너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요즘 이제 눈도 오고 많이 추워가지고
좀 며칠 좀 한가한 시간이 있는데 또 일하다가 쉬면 마음이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일하던 사람들은 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요즘은 이제 제가 살집에 그 석축 조경부 하느라고 거기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 주제는 당뇨병에 대한 얘기네요. 먼저 이제 질문 내용부터 읽어드릴게요. 25살, 25세 여자입니다. 2달 전에 S병원에서 일형 당뇨로 진단받고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습니다. 평생 혈당 관리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심천 생리학의 시각에서 사혈점을 알고 싶고 치유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게 질문 내용이네요. 이제 사실 이 질문 내용 요것만 답변하라면 아주 간단해요. 이제 불과 이제 여기도 질의 내용 보면 2달 전에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 받았다. 그러니까 당뇨로 진단 받은 지 2달밖에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요거 하나만 끊어놓고 보면은 그냥 10명 하면 9명 반 낫는 병 이 정도밖에는 비중이 안 가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분이 당뇨로 그동안에 이제 다른 질병을 안 가지고 있고 당뇨병만 가지고 있다 이러면 이제 쉬운데 대부분 우리 인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늘 이렇게 자주 반복해서 얘기하듯이 한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면 연쇄적 합병증이 일어나는 이 구조이기 때문에 당뇨병으로 진단받았다 하면 당뇨병 하나만 가지고 있을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나올까 말까 한 가능성이지 대부분은 이 당뇨가 오면 보편적으로는 고지혈, 약간 비만, 그 다음에 고혈압, 그 다음에 당뇨로 넘어서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은 그냥 고지혈 아니면 빈혈, 고지혈이 있다가 오히려 빈혈이 있다가 이게 당뇨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병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면 첫째적으로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실체를 좀 알아야 되고 당뇨병이 왜 생기는가 그 생리치 과정을 이해해 버리면은 치료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지금 여기 치료 내용에서도 지금 우리가 현대의학을 기준한다고 하면 어때요? 당뇨병으로 한 번 이렇게 진단 받아버리면 죽을 때까지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게 거의 99%가 완치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진단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걱정되고 힘이 많이 들어요. 또 현실이 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눈으로 봐도 지금 배운 공부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심천 생리학에서 바라보면 제가 30년 전에 써놓은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라면 대부분 초기 당뇨다. 초기 당뇨는 내가 내 손으로 치료하면 당뇨 진단받고 바로 하면 97% 완치. 저한테 배워가지고 가정에서 해도 적어도 8, 90%는 완치가 가능하다. 완치라고 하는 건 머르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치료가 끝난다면은 어떤 행위, 어떤 약도, 어떤 것도 보조식품도 먹지 않고 그냥 남들 먹는 만큼 같이 똑같이 먹고 같이 행동한다고 하면은 당뇨가,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아야 되고 또 이렇게 정상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이 적어도 10년, 20년 유지가 돼야 이게 완치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은 현대학에서는 이건 꿈 같은 얘기고 도저히 불가능한 병이에요. 근데 우리 인체를 통계학이나 성분학, 해부학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지 말고 생리치와 화학 반응이 진단 시각을 여기다 같이 곁들여서 진단하고 치료 방법을 찾는다고 하면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바로 그 잘못된 약물 이렇게 오남용하지 말고 조혈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면서 고생을 많이 하지 그냥 당뇨병 하나만 진단받은다 이렇게 바로 한다고 하면은 그냥 저 겸손하게 얘기해도 10명 하면 그냥 9명 낫는 병 이 정도밖에는 비중을 안 돼요. 제가 35년 동안 경험을 해도 결과는 밤낮 똑같아요. 나오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대의학에서도 진단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저와 일치하는 점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당뇨병의 실체를 먼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당뇨병을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우리 혈액과
장기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흔히 제가 강의 중에 얘기하면 우리 혈액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뻘건한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성분 분리를 하면 뭐 1000가지, 2000가지, 3000가지의 성분으로 분류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으로 보기는 빨간한 혈액 같아도 그 속에는 1000가지, 2000가지의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체를 이렇게 바라보면 머리카락이 성분이 다르고 뼈가 다르고 심줄이 다르고 신경선이 다르고 치아가 다르고 손톱이 다르고 전부 다른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각 세포들이 혈액 속에 그 1000가지, 2000가지 되는 성분을 필요로 하는 성분을 골라서 소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시켜서 그런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체 각기 다른 이렇게 조직 세포들이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그 혈액 여러 가지 1000가지, 2000가지 성분에서 골라 먹을 환경이 되려고 하면 그 1000가지, 2000가지에 되는 그 혈액들이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돌아야 필요한 성분을 골라 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혈액의 상태다. 그러면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 1000가지, 2000가지 되는 영양분이 작은 미립자 상태로 따로따로 이렇게 돌기 위해서는 그 작은 미립자 상태의 그 각각 다른 영양분을 우리가 사탕이라고 연상하시면 돼요. 사탕이 겉에 이렇게 비닐이 막이나 이렇게 보호막을 해주지 않으면 지끼리 이렇게 달라붙어 버리잖아요. 이걸 달라붙지 못하게 이렇게 비닐로 이렇게 포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췌장세포의 배설물의 인해 화학 반응이 그 영양분을 각각 따로따로 끊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 인이 생산이 되더라도 그 인 성분이 변형해 오면 이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기능을 못하는 게 인슐린 자체가 생산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인슐린 성분 자체가 변형이 돼서 그 화학 반응 역할에서 영양분을 따로따로 이렇게 코팅하는 역할을 못하는 경우 이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 코팅을 못 입히면 어때요? 연물처럼 그냥 혈액에 딱 이렇게 엉겨 붙어 버리면 우리 인체 세포들은 어때요? 자기가 필요한 영양분을 골라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은 혈액이 연물처럼 끈적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바로 당뇨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혈액이 걸쭉해지면 그 머리카락처럼 가는 혈관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통과를 못 하겠죠.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오면은 아무리 피를 맑게 유지하는 이렇게 약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양리 기능이 피가 도는 데까지만 생혈에 섞여서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다가 황토흙을 풀어놓으면 서서히 밑에 이렇게 침전물이 가라지듯이 피가 못 도는 쪽에서 못 도는 부분들이 차츰차츰 넓어져서 이게 발가락이 오면 발가락 염증이 생기고 눈 쪽에 가서 막혀버리면 실명을 하고 또 치매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뇌경색이 빨리 오고 또 심장질환 여러 어떻게 보면 이제 종합병원처럼 여러 합병들은 이렇게 이어내기 때문에 당뇨병을 조심해야 된다 소리 말 잘하죠. 근데 언어상으로는 당뇨병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 치료에 들어가면 당뇨병이 완치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우리가 당뇨병의 치료 조건이 뭔가 잘못됐다 이거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가면 저하고 이제 현대의학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어떤 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겨요. 장기가 못하는 걸 그러니까 췌장세포의 인슐린이 그 영양분마다 따로따로 이렇게 포장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못하는 거를 인슐린을 췌장세포가 배설인 인슐린이 그걸 못하니까 약으로 넣어줘서 하니까 이걸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생산 못하는 기능 상태는 그대로 놔두고 췌장세포가 못하는 인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니까 죽을 때까지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넣어주고 넣어준 거 떨어지면 또 죽을 때까지 넣어주면서 가면 갈수록 인슐린 양을 늘리고 합병증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죽을 때까지 약을 먹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현대의학의 한계점이다. 이렇게 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치료 내용 보면 지금 25살이면 아주 팔팔한 나이인데 이 상태에서 죽을 때까지 약 먹으라고 하면 참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부를 몰라서 죽을 때까지 약 먹고 그게 이 다음에 이제 5년, 10년 지나서 발가락에 썩는 발가락 자르고 눈에 실명하고 파킨슨 오고 심장질환 오고 심부전증 오고 이런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억울한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미리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우리 방법으로 이걸 하게 되면은 물론 시간은 걸려요. 시간은 어혈이 잘 나오면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적어도 한 3개월 정도 하면 변화가 일어날 거고,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재발을 하지 않게 치료하려고 하면 제가 혈점을 정해주는 데서 적어도 솜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줘야 된다는 조건이 따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막상 빼려고 하면 어혈이 빼서 잘 나와줘야 되고, 어혈을 빼도 체력을 이제 안 떨어지게 해주는 보사의 균형이나 어혈을 녹이고 불리는 거, 어혈이 더 이상 이제 신장, 간장, 췌장 기능이 더 벽원되기 전까지 인위적으로 영양분을 이렇게 붙지 못하게 해주는 이런 이제 복합적인 처치를 이제 하면서 해주는데, 현대의학과 신천생리학이 다른 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장기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어떤 기능이 대신하게 해주는 거는 같이 비슷하게는 해요. 저도 신천생리학도 비슷하게 하는데, 핵심은 본 치료는 어떤 약의 기능이 그 당뇨병을 치료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스스로 정상적으로 회복을 시켜서 내 몸 스스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췌장의 인슐린을, 정상적 인슐린을 배출하게 하는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게 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이 망가진 걸 그대로 놔두고 인슐린만 죽을 때까지 먹는 거는 그냥 더 이상 악화되지 말라고 노력하고 관리하는 거지, 이건 치료술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주장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결론이 났으면 췌장세포에 이제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책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여기도 이제 이병 당뇨다 이렇게도, 이제 현대의학도 당뇨병이 있는데 치료가 잘 되는 당뇨병이 있고 치료가 잘 안 되는 당뇨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병, 이형으로 이제 현대의학은 구분을 했고, 신천생리학은 이제 외형상, 저는 이제 현대의학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외형상 나타나는 증세를 가지고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생리학들은 이병, 이형을 구분하지 않고 고착당뇨와 기복당뇨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그래, 기복당뇨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할 때 초기 당뇨가 기복당이다. 그래, 기복당뇨의 정의는 뭐냐면 컨디션이 좋을 때는 당 수치가 뚝 떨어지고 컨디션이 나쁘면 갑자기 당 수치가 막 300, 400, 500까지 쭉 올라가고, 이 기복이 아래 위에 편차가 큰 걸 우리 고유 언어로서 기복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기복이 심하다 해서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기복당뇨다. 근데 대체적으로 이 상태에서는 초기 당뇨에 해당하고, 이제 200이든지 300이든지 그냥 당 수치가 일정하게 꾸준히 나가는 거 있어요. 이걸 이제 고착당뇨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생리학에서도 이 고착당뇨가 되면은 완치율이, 효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 제가 책에다 이렇게 기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해하면 어떤 답이 나오냐고 하면, 초기 기복당뇨에서 완치를 해버리면 전체 고착당뇨까지 악화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수치적으로 얘기하면 초기 당뇨에서 100명을 치료하면 적어도 99명은 고착당뇨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초기 당뇨에서 완치를 못 해놓으면, 완치를 못해서 당뇨로 진단받고 5년 이상 지나면 고착당뇨일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져요. 그러면 기복당뇨와 고착당뇨는 어떻게 이게 다르냐 하면은, 췌장세포가 정상적 인슐린을 생산 안 하는 거는 동일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생리치로 풀어주면, 제가 신장과 간은 피를 맑게 여과하는 기능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약산 수치가 올라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중산 탄닌산 수치가 올라가는데, 이 두 가지의 산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산소 부족이 췌장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뜨려서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이 산소 부족에 의해서 변형이 된 거. 그래,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동차 엔진으로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에서는 뭐 휘발유가 됐든 뭐 경유가 됐든 이걸 완전 연소시키려고 하면 그 연소시킬 만큼의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산소가 필요한데 자동차 엔진 산소 흡입구를 손으로 절반쯤 막아버리면은 마우라에서 매연은 나오는데 갑자기 많이 나와요. 그러면 산소가 풍족해서 완전 연소시킨 매연과 산소가 부족해갖고 불완전 연소 매연이 많이 섞여 나올 때하고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냐, 인슐린,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면은 그 인의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각 영양분마다 피복을 형성을 못한다는, 화학 반응으로 형성을 해서 달라붙지 않게 하는 기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당뇨예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이 산소라고 하는 건 혈액 속의 산소 밀도가 높을수록 사람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산소가 부족할수록 몸이 무겁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많이 피곤할 때에는 당 수치가 쭉 올라가고 몸이 가뿐할 때에는 당 수치가 떨어지면 대부분 초기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소 부족이 체세포가 영양분을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췌장세포의 배설물인 인슐린의 인이 변형이 돼서 제 역할을 못할 때가 초기 기복당뇨다. 이 시점은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 당뇨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때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혈액 속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면 췌장세포가 정상적으로 영양분을 소화시킨 배설물이 인이 생성이 되면은 당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때는 대부분 치료가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때를 이제 신장과 간 기능으로 떨어진 거는 이때만 해도 치료가 아주 쉬워요. 근데 혈액 속의 산소 부족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합병증으로 산도가 높아졌고 산도가 높아진 만큼 산소 부족이 왔어요. 그러면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켜서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키면 혈액이 맑아진 만큼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니까 근보적 완치가 돼요. 근데 요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이제 신장과 간이 요때가 우리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한 40% 정도 떨어진 시기라고 하면 한 이제 50% 정도 떨어지면 산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높아진 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마치 우리가 우유에다가 흰과일, 떫은 과일, 식초 아무거나 이렇게 중산 탄닌산을 넣어주면 이렇게 응고되듯이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이 응고된 물질이 췌장세포의 말초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췌장 쪽으로 혈류 자체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혈액 공급이 안 들으면 혈액은 먹이잖아요. 먹지 못해서 배설물이 인이 생산이 안 되는 걸 이걸 바로 고착당뇨라고 그런다. 근데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 위 뒤편에 그 하단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외부에서 사일에서 뚫으려고 해도 쉽게 사정권에서 좀 멀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들어보면 췌장에서 오는 병하고 담낭에서 오는 병이 가장 우리 방법으로서 치료 효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걸 이해하면은 초기 기복당뇨 때 당뇨를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에만 치료해버리면은 거의 아무리 겸손하게 얘기해도 95% 이상은 근본적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당뇨에 이제 인슐린을 맞는 주사를 맞든 먹든 이걸 우리가 먹는 거는 치료제가 아니거든요.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배설을 못하니까 그 배설물을 인위로 가공해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걸 넣어주는 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지 췌장의 기능을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배설하게 하는 치료 효능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완치된 사례가 현대의학에서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신천생리학처럼 신장 기능이 떨어진 만큼 혈액 속에 산도가 올라갔고 산도가 올라간 만큼 산소 부족이 왔고 산소 부족이 췌장세포의 소화 능력을 떨어져서 인슐린의 변형이 와서 당 수치가 높아졌다. 이러면 신장과 간을 고쳐버리면 이렇게 병은 췌장에서 나타났지만 췌장에서 당뇨병이 오게 한 원인 제공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3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당뇨병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생리이치의 연결 시각이에요. 그래 이거를 이해하다 보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에 산도가 높아지고 산소 부족이 오면 과연 당뇨병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냐. 대부분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여러 합병증을 동반해요. 근데 이제 이 경우는 나이가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병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질문한 한 사람의 내용으로만 보면 본인이 빈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빈혈이 없다면 중증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이나 가슴 등에 여드름이 없거나 자신의 눈을 봐서 다크서클이 없다든가 입술이 빨간색을 띠고 있다든가 생리혈이 선홍빛을 띠고 있다 그러면 간 기능이 크게 망가진 게 아닙니다.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얼굴이나 가슴 등에 여드름이 많거나 입술이 검푸르다든가 피부가 이렇게 붉긋붉긋한 게 많이 온다든가 이러면은 다른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신천생리학을 배울 때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꼭지점 수치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현대의학은 성분학이나 해부학, 통계의학 이걸로 기준하다 보니까 어떤 병이 꼭지점 수치에 도달하지 않으면 병이라고 진단하는 시각 자체가 없어요. 이 말은 뭐냐고 하면
신장과 간 기능이 피를 여과하는 신장 기능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70% 이상이 떨어지면 심부전증으로 진단받거든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처음부터 70% 떨어졌을까요? 10%, 20% 올라가도 70%까지 떨어져도 심부전증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도 10, 20, 30, 70 올라갔지 처음부터 70 떨어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60%까지 떨어졌더니 이건 심부전증 아니니까 당신은 신장 기능 정상이요 한단 말이에요. 또 간경화나 간암 이런 것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유물에다가 식초나 신과일을 넣어도 조금 넣으면 응고가 안 돼요. 그러면 응고될 만큼 적당량을 넣는 게 이게 꼭지점 수치거든요. 이 수치에 대해서 어떤 비정상적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변형이 일어나야 이때부터 병이라고 진단하는 거지 꼭지점 수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병이라고 진단하는 시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읽어낼 수 있는 게 뭐냐. 간 기능이 떨어지면 대부분 피부가 검거나 푸른 빛을 띠고 여드름이 많이 나고 생리혈을 보면 검푸른색을 띠고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누런 빛을 떼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신장과 간의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정상인가를 실험하려고 하면 면으로 된 하얀 속옷을 아래 위로 입어봐라. 그래서 일상적인 빨래를 할 때 그 속옷이 자꾸 이렇게 누른 빛으로 진해지면 그건 신장이 여과하는 기능이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고 그 빛에다 포함돼서 검푸른색이 합틀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미 그건 간 기능까지 떨어진 거다. 근데 이 상태까지 와도 현대의학에서는 신장과 간을 검사하면 정상으로 이상 없다고 진단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지금 병원에 가서 지금 25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큰 병은 없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쉽게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인체 구조상으로 보면 현대의학에서는 신장과 간은 이상 없다고 진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신장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 고지혈증, 만성피로, 비만 이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초기. 이제 간 기능이 이제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고혈압. 그래서 이 당뇨병이라고 하는 건 신장, 간장, 췌장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당뇨병이라고 하는 병은 우리 인체 생리 구조상 올 수가 없는 병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다고 당뇨병으로 진단 받았다고 하면은 일단 신장, 간장, 췌장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다 이렇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신장, 간장, 췌장 세 가지의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시켜야 되겠죠. 근데 8번 혈 이름이 뭐예요? 신간혈이죠. 그 신간혈이라고 이름을 진 게 신장 앞달을 땄고 간 앞달을 따서 신간혈이다. 그 이 말을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주면 그것으로 피가 못 돌면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진다는 이름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신간혈이라고 줬고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그 8번을 빼줘야 치료가 된다는 말.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함께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경험으로 보면 10명에 9명을 기준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다른 합병증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치료할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좋냐 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조금 그런데 이게 그래요. 사회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우리 몸속에서 어혈을 빼내는 방법이라 일단 어혈을 빼고 싶어도 안 나오면 뺄 수가 없고 그놈을 빼내고도 그 피부족이 온 합병증이 생기면은 사혈을 계속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이제 보사의 균형을 맞추는 이제 맞추면서 이제 빼는 방법인데 병이 깊지 않으면 서서히 야곱야곱하면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이런 게 있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돈 생각 안 하고 확 고쳐버린다고 하면은 제가 보면 변화는 요 정도 상태에서는 빠르면 한 3개월 정도의 변화 일어날 거고 어혈이 잘 나온다고 하면 한 10개월 정도면 사혈이 끝나지 않을까 나이가 어려서요. 근데 이제 다른 합병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셔야 돼요. 당뇨병이 있으면 신장, 간장, 췌장 세 가지 장기의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고지혈증, 비만, 만성피로가 오고 또 혈액 속에 지방 단백질이 응고되는 속도가 이제 빠르면은 그 만들어지는 어혈이 지금 어느 부위를 맡고 있을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살이 쪘다면 이 당뇨병을 치료하려고 이렇게 완벽하니 한 번 치료가 되면 10년이고 20년이고 재발을 안 하게 치료가 되려고 하면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당뇨병 하나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은 근본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고지혈증 하나만 고친다, 당뇨 하나만 고친다, 지방간 하나만 고친다, 이건 비만 초기를 하나만 고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서면 살이 좀 쪘다면 살도 빠져야지 정상이고, 고지혈증이 있다면 고지혈증도 치료가 되고, 고혈압이 있으면 고혈압도 치료가 되고, 당뇨병도 치료가 돼야지 이 병명을 하나씩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어떤 얘기가 되냐고 하면, 대부분 어떤 병이 오면, 당뇨병이 오면 세 가지 단계의 기능이 떨어진 합병증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단계의 기능이 다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되면은, 회복이 되는 그 과정에서는 증세가 약한 게 먼저 회복이 되고 증세가 심한 건 나중에 회복이 되고는 치료 방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고혈압이면 고혈압 하나, 당뇨면 당뇨 하나, 고질증 하나, 비만이면 비만 하나, 이렇게 끊어서 고칠 수 있는 의술은 완치를 기준하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치료가 되면 10년, 20년 그게 지속 유지가 되는 치료 방법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치료가 되면 전체가 다 돼야 그게 치료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진단할 때 현재 빈혈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제일 관건이에요. 그게 빈혈이 없으면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실험해 보는 건 간단해요. 8번만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몇 번 빼봅니다. 그래서 한 5회 내지 6회 빼보면은 당 수치가 떨어지면 그건 완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몇 번 빼보면요. 이게 이제 당 수치가 떨어지는 거 보고 얼굴이나 피부색이 달라지고 느낌이, 봤을 때 이제 당 수치가 떨어지면 컨디션이, 피가 맑아진 만큼 혈액 속에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 소변을 봐도 이게 관찰, 거품이 나오는 게 없어지고 냄새도 이렇게 찌른내가 나오고 노란색도 나오고 거품도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변화가 오거든요. 이러면 그것이 이제 8번에서 손이 빨아들이는 피가 50% 이상 나올 때까지 빼주면은 치료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의외로 다른 합병증으로 어혈이 많은 상태에서 당뇨병이 올 수가 있어요. 또 거기다 고혈압을 동반할 수도 있고, 만약에 고혈압까지 동반됐다가 하면 8번만 빼는 게 아니라 6번 혈 자체가 고혈압혈이잖아요. 6번하고 8번하고 이거를 다 빼려고 하면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막상 치료에 들어가면, 저는 이 일을 한 35년 동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내 손으로 할 때 같으면 이런 설명도 없이 병 고쳐져 버리면 간단한데, 요즘은 이제 사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배워서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내 몸에서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적으면 그 병을 악화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 어혈이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으려고 하면 보통 여성 자기의 체중으로 봐서 한 55kg 정도면 한 300g에서 400g 빼도 피부적 안 오거든요. 요렇게까지는 보사의 균형을 맞추면 피부적이 안 와요. 요 정도를 일주일 간격으로 빼내야 만들어지는 양보다 빼내는 양이 많아요. 근데 요 정도를 빼내고도 피부적이 안 오려고 하면은 이게 보혈 기능을 해주는 걸,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되거든요. 피가 만들어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이렇게 영양 물질을 넣어주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당뇨병이 과연 치료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거 하나 실험해 보는 거는 큰 비용 들일 필요 없죠. 8번만 그냥 일주일 간격으로 300g씩 한 4회 빼면 당 수치가 그 안에 뚝 떨어지면 이건 기복 당뇨고 적어도 99% 완치가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낫는다는 확신이 있고, 평생 먹는다고 평생 당뇨약을 먹으면서 다른 합병증을 줄줄이 앞으로 키워서 살 거냐. 한 1년 정도, 아주 길어봐야 1년 6개월 노력해가지고 아예 지금 있는 병, 고지혈증이면 고지혈증, 살이 좀 쪘으면 살 빠지는 거, 혈압이 있으면 혈압까지, 당뇨까지 뭉투 싸잡아서 다 낫는다고 기준하면 우리 방법이 효율적이고 아주 빠른 게 되죠. 그래서 이 말뜻을 이해하려고 하면 5번에 보면 몰아빼기 그 사혈 요령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혈하는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중에 맞는 방법을 하나 선택해서 이렇게 치료한다고 하면, 저는 당뇨로 바로 진단받았다,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 이건 진단받고 현대화학을 적용하지 않고 진단받은 즉시 우리 방법으로 하면 100명 하면 그냥 겸손하게 얘기해도 95% 이상은 완치가 가능하다. 완치라는 건 뭐냐? 치료를 하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다 동원될 수가 있지만 치료가 딱 끝나면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어떤 식품도 먹지 않고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아도 정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10년, 20년 유지가 돼야 그게 치료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에 맞게
95% 이상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35년 동안 이런 치료 경험을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답답한 거거든요. 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 TV에 나온 걸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 통계의학이 얼마나 엉뚱한가 하는 걸 제가 설명을 할게요. 아마 며칠 전에 나온 TV 내용이니까 이해할 거예요. 요즘 관절염 환자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가 봐요. 근데 이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 이제 이게 통계의학의 한계점이에요. 현대의학의. 그래서 내가 이 진단 시각부터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부분을 두고 얘기하거든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이 치매나 신장질환이 많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염 치료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게 통계의학이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니까 관절염이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많이 오고 치매가 빨리 오더라. 그러니까 관절염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면 이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관절 부위를 치료해요. 그렇죠? 근데 관절염은 신장과 간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속의 산도가 높아지고 그 높아진 산의 화학 반응이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응고된 그 혈전 어혈이 관절 부위를 막고 피가 묻던 시간이 오래돼서 산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관절염은 올 수가 없어요. 인체 생리 구조상요. 근데 신장과 간이 망가진 거,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망가진 건 그대로 두고 관절 부위만 갖고 거기다 주사 놓고 약 놓고 물리치료한다고 신장과 간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 주변에 막힌 말초모혈관이 뚫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면 이건 제로죠. 그러면 이거를 생리치의 진단 시각이 현대학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병을 진단을 해야 되냐고 하면은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한 50% 이상이 막히면 관절염이 오고 60% 정도 막히면 우리가 치매나 심장질환이 발생한다. 60% 막히면. 이렇게 진단하면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이 40%가 떨어졌던 70%가 떨어졌던 신장과 간이 피를 여과하는 기능을 정상화시켜야 새로운 혈전, 어혈이 더 이상 만들어지는 게 중단되기 때문에 더 혈관이 막혀서 오늘 합병증들이 발생을 안 하는데 신장과 간 기능이 망가진 걸 그대로 두면 밤이고 낮이고 혈액 속의 지방 단백질은 끊임없이 응고돼서 어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현대의학은 이 어혈을 만들어진 걸 녹이는 데만 집중하고 있지 안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신장과 간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학문 자체가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관절염이든지 심장질환이든지 치매든지 한번 그냥 병이 발생하면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병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전 국민이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00년을 더 발달해도 내 치료 이름을 앞서가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게 바로 이런 걸 기초에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우리 인체를 진단하는 시각을 기존에 서양의학은 해부학, 통계학, 성분학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부분 50%가 있다는 거예요.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진단 시각 50%가 빠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고정관념으로는 절대 이 관절염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고혈압도 당뇨도 완치가 불가능한데 그 진단 시각 빠진 50% 생리치와 화학 반응의 진단 시각 50%를 보태버리면은 당뇨병 치료하는 거, 고혈압은 진단받은 지 바로 하면 아무리 겸손하게 눈 감고 치료해도 10명 중에 9명 치료할 수 있는 걸 90% 이상 완치가 가능한 걸 현재 2, 3% 완치 가능한가요? 그래서 이참에 이 질문한 아가씨인지 제가 보기에는 뭐 25이니까 아가씨라고 생각하는데 이참에 좀 유튜브 많이 보고 해서 자가진단해요. 그래 처음에 할 적에는 좀 치료가 될지 안 될지 두렵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번 실험해볼까 하면은 그거 한 5번 뺄 적이 그렇게 큰 비용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낫는다는 확신이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모든 질병을 현재 있는 질병을 모든 걸 다 정상으로 복원시킨다. 그래서 정상으로 복원시킨다는 건 뭐냐? 혈관이 막히면 영양 공급 안 되죠. 산소 공급 안 되죠. 그러면 수면세포가 오래되면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수면세포, 병든세포는 세포 분열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고 새로 분열된 건강한 자식세포가 부모 역할을 대신하게 해주는 치료 변화가 재생복원이거든요. 그래서 세포가 분열하려고 하면 그 세포가 분열하는데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영양분을 가공하는 건 장 속의 유산균이고 그걸 운반해 주는 건 혈액이고 혈액은 혈관이 열려 있는 데까지만 공급된다. 이 똑같은 논리를 머릿속에 꼭 이렇게
염두에 두면은 신천생리학이 주장하는 학문이 이런 거구나, 현대과학과는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깊이 있게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환기 계통의 이 질병은 지금 현재까지는 심천생리학 아니면 해결책 저는 없다고 거의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현대의학처럼 진통제나 항생제, 약이 개념이 아니고 우리 인체 본래 기능 자체를 회복시키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꾸준하게 이렇게 사열한다는 게 좀 지겹고 힘들 수가 있지만 노력한 만큼 보람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해서 꼭 건강 회복하고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내가 직접 해줄 때 같으면 그냥 피 웃으면서 신경도 쓰지 마라. 시간이 좀 필요해야 하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텐데 지금 이제 가르쳐서 하다 보니까 부작용 낼까봐 실수할까봐 이런 높아심에서 많은 얘기 제가 말이 길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계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이렇게 1시간짜리 유튜브들 많이 보면 이해력이 많이 넓어질 겁니다.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혈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요거 좀 보완해 드릴게요. 그래 앞이 내용은 똑같고 혈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아가씨가 너무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집어서 얘기해 주기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따로따로 구분하세요. 다른 이제 물어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이제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고혈압 다음에 당뇨가 와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빈혈이 있거나 고지혈증 상태에서 오는 건 한 1, 2% 정도 이렇게 가능성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병이 없이 그냥 당뇨병만 왔다가 하면 핵심혈은 8번이고 그 다음에 2번, 30번이 당뇨병 치료점에 포괄한다. 근데 대부분 당뇨병은 고혈압 다음에 당뇨병이 오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고혈압까지 동반하고 있다가 하면 8번, 6번, 2번, 30번이 당뇨병 치료점이다. 근데 요걸 하고도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97% 정도는 치료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단 1%라도 안 된다고 하면 거기서 빠진다고 하면은 9번, 53번, 1번을 빼주면 그 부족 부분도 치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의 생리 구조를 알면은 어느 부분으로 피가 못 돌아서 산도가 높아지고 피가 못 도는 연쇄적 합병증인가 이걸 계산하면은 어느 부위가 막히면 무슨 병이 온다는 걸 다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혈점만 그냥 이해하세요. 8번, 2번, 30번은 당뇨병 치료열이고 고혈압이 있다고 하면 6번을 추가해라. 만약에 이걸 하고도 안 되면 9번, 53번, 1번을 사용하면 된다. 이해됐습니까? 예, 다음 주에 봐요.